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전기차가 좋을지 방구석에서 진행하는 쇼핑, 방구석 쇼핑 제2탄 좋은 전기차 고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를 한번 띄워봤어요. 지금 여기 전기 친환경차로 왔고요. 저는 무조건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은 있는 걸로 좀 보고 싶고, 전기차 같은 경우면 뭐 개인 거래나 딜러 거래나 솔직히 큰 상관이 없어요. 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말고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배터리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웬만한 차량들 배터리는 차량 내에서 조절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험하게 타고 다녀도 배터리 보호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렌트카 이력이 있는 그런 전기차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개개인마다 그런 생각이 다르기도 하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차가 조금 특이한 게 중고차 가격이 방어가 생각보다 잘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1년 동안 타고 다녔는데 3,188만 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출고 당시에 한 3,500 정도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작 한 300, 400 정도 가격 낮춰가지고 파는 거죠. 이렇게 정말 아무리 주행거리가 짧은 차라고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니로 EV는 지금 한 9만 정도 탔거든요. 렌트카 출신 차량이에요. 이제 9만 정도 탔고 렌트카 출신이니까 아마 충방전 사이클도 굉장히 차량을 험하게 타고 좀 여러 사람이 탔겠죠? 근데 저는 지금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한 3년에서 4년 정도 전기차를 여러 가지를 타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탔을 때 배터리 문제는 배터리 자체 불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고작 3, 4년 정도 됐다고 해서 몇만 킬로 정도의 차이가 그게 몇백만 원을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할 그럴 차라고 제가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행거리 낮다고 해서 비싸게 파는 차를 사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차량 간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 간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 국내에서 수리나 이런 걸로 용이한,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니로 EV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이거든요. 이 세 개 중에 코나는 최근에 화재 때문에 이슈가 좀 있었죠. 근데 지금 해당 차량은 배터리를 교환하는 리콜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코나를 구매하는 건 괜찮은 선택이에요. 다만 중고차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다면 구매하는 게 낫겠죠. 어찌되었건 교체를 해주면 새 배터리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전에 몇 킬로를 타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가 교환이 되는 거니까 좀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배터리 교환해가지고 타시면 지금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전기차가 되겠죠. 차량 간 크기를 단순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예시로 코나와 니로를 두 개를 두고 비교를 먼저 하겠는데, 코나가 확실하게 작은 차예요. 왜냐면 사실 플랫폼은 비슷해요.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했는데 코나는 니로 대비 축간거리가 벌써 100mm가 더 작고 전장도 195mm가 벌써 작거든요. 니로가 확실히 코나보다 더 큰 차라는 걸 여기서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가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코나는 뒷자리에 성인 남성이 타면은 좀 좁다고 느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구매를 하는 사람한테 좀 조언을 했다면 코나 같은 경우면은 1인이 탑승하거나 2인이 탑승하는 경우에 추천하는 차고, 니로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의 그런 분들이 사실 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니로로 가는 게 낫고 나이가 젊은 분들은 코나로 가는 게 낫다,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뭐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었고, 뭐 사실 다른 거는 다 비슷해요. 아무래도 크기가 더 작다 보니까 코나가 연비가 더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도 니로는 조금 밋밋한 면이 있는 반면에 코나는 좀 역동적으로 나왔었죠. 어찌되었건 이렇게 보시는 차이가 있고, 또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한 아이오닉 차량을 보면은 아쉽긴 한 점이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이에요. 아이오닉은 그거랑 타이어도 인치 하나가 작은 타이어가 껴져 있고, 대신에 아이오닉이 가장 좋은 거는 연비예요. 연비가 전체적인 무게도 조금, 공차 중량도 적은 게 있지만 차량이 공기역학적인 설계가 좋은 차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뭐 현대가 이를 갈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치백은 우리나라에서 무덤이다 보니까 별로 판매가 되지는 않았던 차죠. 어찌됐건 지금 뭐 아이오닉은 연비나 이런 유지적인 측면에선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고, 재원이 보시면 지금 주간거리 2700이라 니로랑 똑같아요. 니로랑 완전 똑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니로를 타고 있고 바로 전에 아이오닉을 탔잖아요. 니로가 아이오닉보다 조금 실제 뒷자리도 그렇고 넓기는 해요. 넓기는 한데 실내 공간은 넓게 뺐는데 트렁크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니로는 트렁크가 아이오닉 대비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저는 아이오닉이 훨씬 더 컸어
컸었다고 느껴져요, 실내로 볼 때는.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니로가 좀 SUV형이라 그런지 더 크게 보이긴 하거든요. 어찌됐건 전폭도 아이오닉이 20mm 더 넓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뭐 전장도 큰 의미는 없지만 전장도 아이오닉이 10cm 더 크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크기, 차량의 내부 크기로 본다면 뭐 트렁크에 뭘 좀 싣고 다닌다 하시면 아이오닉이 가장 크게 느껴지실 거고, 이제 그게 아니고 뭐 단순하게 그냥 실내의 거주 공간, 뭐 앞자리 뒷자리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니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크기로 따지면 코나가 제일 이 세 개 중엔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앞에 주저리가 좀 길었는데, 뭐 해당 차량들 중고로 한번 본다고 하면 금액들이 굉장히 너무 비싸서 사실 저는 이런 금액으로 산다고 하면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차량 2018년식 정도로 내려가면 금액대가 2,400만 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보시면은 뭐 사실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전기차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거든요. 웬만한 부분에서 문제될 건 없고 차량 사고 이력만 보시면 돼요. 사고 이력 딱 봤을 때 지금 뭐 옆자리 이분 지금 도어랑 쿼터 패널을 교환을 했죠. 내 판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판금이 아닌 교환을 했다는 건 조금 찜찜한 사고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 일단 건너온다고 하고, 다른 프리미엄 차량들이 많으니까요. 뭐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니 다른 차량도 한번 볼게요. 18년에 5만 킬로 정도 탔고요. 18년식이면 한 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넉넉 잡아서 한 8, 9만까지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뭐 이렇게 지금 무사고죠. 차량 지금 사고 이력도 없고, 뭐 엔카 홈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 센스 옵션도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볼 수 있어요. 핸들에 스마트 센스 보이죠? 18년식은 20년식이랑 차이점이 이 내비게이션이 10.25인치가 아닌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 차는 지금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 수 있죠. 지금 제가 만약에 코나를 구매하려고 했다면 이 차를 엔카 홈 서비스로 한번 타보고 결정을 했을 거예요. 이 가격대도 2,450이면 그냥 적당히 괜찮은 금액이다 볼 수 있고, 지금 전동 들어간 거 보면은 가죽 시트 이런 옵션 다 들어가 있고, 거의 풀옵으로 볼 수 있어요. 거의 필요한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추가 옵션은 거의 들어가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지금 내부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게 되어 있죠. 코나는 만약에 한다면 이런 차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니로를 간다고 하면은 코나보다 니로가 조금 더 시세가 비싼 편이긴 해요. 원래 차량 출고 가격도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2,450부터 차량이 지금 엔카에서 검색이 되네요. 19년형 8만 킬로 정도 탄 거, 이런 차량이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찬스죠. 사고 이력 없고 성능 점검 깔끔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검정색인 게 좀 별로지만 큰 의미는 없지만 대시보드 커버도 깔려 있고, 그 솔루스 타이어 껴져 있고, 보험 이력도 한 140만 원 정도. 지금 앞에 성능 기록에서 봤던 그 문짝이랑 판금한 사고 같아요. 큰 사고 아니고 적당한 단순 접촉 사고 좀 발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랑 블루 칼라팩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네요. 노블레스 단계면은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었어도 충분히 옵션 다 있는 거예요.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볼 수 있고, 2,580 정도면 지금 해당 시세 대비 그렇게 막 엄청 비싼 차량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싸게 느껴지기는 해요. 이런 정도면은 키로수가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 했지만 키로수가 좀 많은데 전기차가 좀 기형적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단적으로 알려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한 2,500, 그러니까 좀 깎아서 2,500 정도에 만약에 거래가 가능하다면 나쁘지 않은 거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외로 아이오닉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하는데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면은 17년식까지는 아이 트림이라 해가지고 가장 낮은 깡통 트림이 저렴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밸류팩 해가지고 좀 더 옵션 넣으면 N 트림 비슷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트림이 있었는데, 해당 트림들이 다 수출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매물이 아예 없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 수출로 다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요르단이나 이런 데로 수출 나가는 인기 차종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오히려 중고 거래보다 수출 내보내는 게 더 저렴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 거래 가격도 기형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렴한 놈은 수출로 나가고 좀 비싼 놈만 남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괜찮은 매물 잘만 찾으면 좋은 매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엔트림 같은 경우는 1,2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죠. 근데 이거는 16년식이니까 오래된 차량이고,
보면은 사고도 꽤나 크게 나 있는 차죠. 이런 건 뭐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덥석 모르면 큰일 나는 차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을 차량을 등급을 기준할 때는 코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후기형 모델은 아예 코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후기형 모델은 금액이 사실상 이 돈이면 뭐하러 아이오닉을 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싼 녀석이라 전기형으로 기준으로 좀 볼게요. 1,500만원에서 1,750, 1,800만원 이 정도가 지금 약간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세예요. 1,800 정도. 지금 보면은 17년식이고 지금 트렁크만 사고 하나 있죠. 트렁크 리드만 큰 사고 아니었던 것 같고 큐트림이라서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는데 앞에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볼 수 있어요. 보험 이력을 보면은 사고 2번 있는데 간단한 사고 57만원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소유자 변경 이력이 조금 많은 게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00만원이면 시세에 적당하게 나왔고 하나 더 보자면 엔트림으로 엔트림이 있는데 지금 얘는 19년형으로 비교적 최근형이고 키로수도 비슷한데 봤을 때 사고 이력도 없고 깔끔하죠? 1790만원 엔트림이라 아쉬운데 다만 엔트림으로 보시면은 차이점이 이 LED 헤드램프, 큐트림에서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엔트림에서는 할로겐 헤드램프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은 차라리 10만원 더 주고 큐트림으로 넘어갈 겁니다. 얘가 지금 옵션은 훨씬 더 빵빵한데 연식이 조금 더 됐다는 이유로 싼 것 같거든요. 아이오닉은 연식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라면 10만원 더 주고 1,800만원으로 옵션 더 짱짱한 거 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트렁크 사고 간단한 거라서 사실상 뭐 별거 아니고요. 이 정도 시세면 적당한 시세라 볼 수 있습니다. 매물 자체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저렴한 놈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다 수출을 나가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차량 봤고요. 전기차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매물이 있지만 그만큼 금액대가 너무 비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은 차라리 개인 간 거래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들도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 딜러 매입가보다는 더 좀 받고 싶어 할 텐데 뭐 그러다 보니 적당한 선에서 좀 타협을 봐야 돼요. 차량의 성능점검표나 이런 게 따로 발부가 안 되는 단점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언제나 구매를 하셔야 되고 본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차량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아무 말 대잔치처럼 주저리 떠들었는데 오늘 전기차에 관해서 한번 차를 알아봤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어디까지나 참고 정도로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늦은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